인구 전원이 절대 고용되는 시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젊은이 자체 스스로 내 자신이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 나는. 그냥 덤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는 아니지 않겠느냐.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인식이 중요하다 이게.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좋은 직업하고 좀 천한 직업이 이렇게 구분이 됐다며. 이순재 씨의 매니저가 부당 노동 행위를 했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는 폭로가 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SBS가 후속 보도까지 했는데 유호정 기자, 후속 보도에서는 뭐 그렇게 더 크게 나온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순재 씨로부터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여러 가지 허드렛 일 또는 심지어는 머슴처럼 일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은 사실에 가까운 건가요? 네, 뭐 그 일이 뭐 머슴처럼 정말 부렸다인지 아니면 뭐 관행이었다인지 뭐 이거에 대한 해석 차이는 존재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매니저 일이 아닌 이런 배우 개인의 집안일 이런 일들까지 이 매니저가 도맡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예. 허드렛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3건 정도가 있다. 이순재 씨 측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SBS가 후속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순재 씨 측이 한 3건 정도 아내가 이런 개인 일을 부탁한 적이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SBS 측은 2달 동안 3건이라고 했는데 훨씬 더 자주 이 가족 심부름을 하는 게 정말 일상이었다라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은 거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2달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허드렛 일, 머슴처럼 일을 당했다. 그러나 제대로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는 게 이 전 매니저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부당 해고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동청에서는 부당 해고일 가능성 여러 가지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는 것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적용이 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는 지금 기획사 직원 3명뿐이라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채용 당시에. 그리고 4대 보험에도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5인 이상 사업자든 5인 미만 사업자든 모든 사업자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니저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프리랜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는 합니다. 저희가 노무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시고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근로계약서는 그냥 근로자라고 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뭐 근로시간 다 불문하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분이 프리랜서냐 아니냐의 문제일 텐데요. 내용적으로는 프리랜서일 수 없을 것 같고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개인 사업자인 겁니다. 사실 프리랜서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간단치는 않을 수 있어요.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은 사실은 프리랜서예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매니저들도 그러면은 연예인과 유사한 어떤 업무 형태냐 이건 논란이 약간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 좀 봐야 되긴 합니다. 네, 지금 이 소속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사무실 이전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이 4대 보험을 해주지 않은 부분, 이게 해고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거든요. 이 4대 보험을 해달라고 이 매니저가 이순재 배우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조금 중재하려다가 결국에는 해고한 이게 발단이 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아니 4대 보험 안 해줘도 된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안 해줘도 된다는 게 노무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매니저를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로 출퇴근을 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돼서 같은 일을 반복했던 이 매니저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노동청에서 다 이제 판단하게 될 핵심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매니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프리랜서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적용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는 큰 사회적인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근로계약 관계의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관행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좀 들여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속사라든지 아니면 이순재 씨는 처음에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편파 보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또 입장이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쌓아온 배우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이 보도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모두 소속사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전하면서 로드 매니저의 이 진정으로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노동청 결정으로 인한 모든 법률상 또 도의적 책임 비난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촬영 스태프들도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주 52시간을 지켜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 비단 이 매니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들,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이 근로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고 또 그래서 부당 대우를 받고 그래서 또 해고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시대에 그 근로 관행이라든지 이 직원에 대한 자기 밑에 사람 고용직에 대한 그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막 함부로 대했잖아요. 주인이 지주가 막 머슴대하듯이 거칠게 되는데 이제는 다 이제 제대로 해주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봉준호 감독이 존경받는 게 기생충 그 스텝까지 주 52시간 근로제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영화 스텝하고 이 매니저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철저히 좀 관리해줬다. 뭐 이런 점에서 그 좀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이순재 씨는 배우 한 지가 연극 배우부터 시작해서 벌써 64년. 64년째 배우, 이 시대의 멘토예요. 국회의원도 하고 뭐 서울대학도 나오고 이 시대에 존경받는 어른인데 저런 모습으로 떠나고 이 뭘 계속 한다긴 하지만은 그 추락이 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말씀 좀 그 이순재 씨 편에서 좀 얘기해 준다면은 그 고용하고 하는 거는 이순재 씨 소속사에서 고용하는 거지 사실 법적으로는 이순재 씨가 직접 고용한 건 아니거든요. 직접 월급 주는 건 아니에요. 직접 월급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순재 씨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은 뭐 조그만한 데서 같이 집안에서 만약에 불러서 재활용까지 벌이고 심부름 개인적인 심부름 시켰다면은 그건 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지도층일수록 공과 사에 대해서 지금 더 좀 구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어느 재벌회사에 가서 좀 보니까 재벌회사 비서실 직원이 재벌 회장 아들, 딸들 휴대폰 수리까지 다 하고 그 휴대폰 하다못해 뭐 고장난 것까지 다 수리하러 그것까지 다 맡기고 다니고 있어. 자동차 고장나면 자동차 그 수리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회사 일은 안 하는 거죠. 회사 일 월급 받고 개인 일 돌봐주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가 지도층인 사회에 아직도 공과 사가 좀 만연한 거 아니냐 해서 이순재 씨 사건이 그런 거에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순재 씨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잘못된 관행을 좀 고치는 계기로 삼자 이런 뜻인 거죠. 실제로 이런 관행들이 연예계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선 연예 전문 기자 얘기를 잠깐 듣겠습니다. 매니저마다 혹은 그 매니저가 함께 일하는 동료인 연예인마다 혹은 기획사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이게 전반적 관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매니저분들의 근무 환경이 저는 열악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매니저 배우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이순재 선생님이 해주시는 연기에 대한 조언, 또 자신이 그 아무나 가지 못하는 촬영 현장에 가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상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때는 사생활의 부분을 도와드리고도 불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업으로 택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지금 주당 55시간을 일하는데 초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공감병 갑질 논란이 있었죠. 법원에서는 전부 부인도까지 다 무죄 판결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다른 분야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행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래서 이순재 씨 뭐 개인의 사건 아니고 이제 이순재 하면은 이제 국민 배우로서 또 이분이 지금 85세예요. 35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무슨 일인지 못 깨달을 거예요. 과거의 그 관행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르게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근데 3인의 특수관계, 또 매니저라는 이제 특수신분 이런 부분에서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예.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노동 계약에 철저하게 좀 입각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좀 건설적인 계기로 이게 승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매니지먼트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고용보험 다 해주고 4대 보험 다 해주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사느냐 또 이런 또 호소를 하기도 해요. 그분들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과거에 잘못된 예. 관행이고 굉장히 낡은 인식들인데 이제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이 지금 보면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38%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오전에 노사정 합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미추노총 강성 쪽에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좀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